네, 모두 반갑습니다. 투자 월드컵의 김은식입니다. 자, 우리 투자 월드컵 투자 월드컵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출발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출발해서, 이제, 본 경기는 우리가 목요일 밤 9시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월, 화, 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자, 오늘이 첫 업데이트하는 첫 시간이 되겠는데, 요렇게 진행하죠. 약 한 20분 정도 경기 시간 동안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시장 그라운드 상태를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죠. 자, 오늘 우리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까요? 요렇게 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인데, 이제 시황이죠, 시황. 자, 이란 협상, 오늘 결정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우리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이란 협상이 타결됐다는 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조금 했지만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침에 전격적으로 나올 줄이야. 근데 대충 나올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는데, 국제유가가 당연히 급락을 하고, 그리고 금리는 좀 안정이 되고요. 또 미국 지우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땡겼죠. 강하게 땡겼는데,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 아시지 않습니까? 적당히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코스피 시장이 5.2% 급등 마감했고, 코스피가 또 사이드카가 들어갔죠. 사이드카. 거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일상이 돼버린 한국 증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강했지만 일본 증시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도 뜨겁지만은 사실 이 북중미 월드컵 또 만만찮아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도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체코에 이겼죠. 그래서 한번 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고, 아시아 카타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호주는 이겼죠. 거기다가 일본이 죽음의 조에서 네덜란드와 동점 2대2였습니까? 엄청난 선전을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아주 대단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 일본 증시가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5.2%,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코스닥이 0.48%로 굉장히 아쉬웠다는 점. 코스피는 사이드카인데 코스닥은 0.48%, 이게 가장 아쉬웠죠. 근데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보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호재가 등장하면 코스피가 우선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자,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 쪽에 압도적인 매수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 2조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오늘 코스닥을 1조 가까이, 1조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다는 거, 이게 많이 아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니까 거래소는 당연히 땡기는 거죠. 거기다가 낙폭 과대주, 삼성전기, LG노텍이 낙폭 과대주입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고점에서 음봉으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다 메워줬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전력설비 LS일렉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죠. 한 40% 빠졌는데 급등이 나온 거예요. LG전자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거든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문제는 지난주 강세였던 반도체 소부장주가 지난주까지 강세였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좀 약했다, 좀 아쉬운 측면이죠.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런저런 게 있지만은 상승 종목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였다. 요건 괜찮았어요.
시장의 변화죠. 자, 우리 수급 특징으로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수급 특징을 보면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글쎄요, 돌아온 건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이란 쪽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외국인이 일부 돌아선 겁니다. 완전히 돌아선 건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하필이면 또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대규모 매도를 기록했는데 요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었죠.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수급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인데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한 3월인가요? 당시에 외국인이 한 4조 정도를 매수했다가 다 팔아버렸거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그냥 4조 들어오길래 뭔가 변했나 싶었는데 낼름 팔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또 한 4조 이상의 금액이 들어왔는데 뭔가 코스닥의 수급이 바뀌었나 싶었는데 1조 나와버리니까 조금 김이 새는, 물론 그건 있습니다. 자, 그건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이것도 두고 볼 문제겠죠. 자, 이런 수급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오늘 특징주를 보면 삼성, 전기, HL, 만도, 현대차, 뭐 SL, LIG, 디펜스, 그러니까 뭐 기판주도 강했지만은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로봇 관련주, 방산주도 강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방산주가 약한데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HPSP라든지 삼성물산, 또 재건주가 강했죠. 그래서 HD 현대건설 기계, 뭐 이전주도 움직였어요. 에코프로 BM도 움직였고, 또 LS 일렉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움직였고, 그리고 또 대한항공,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었죠. 자, 이런 게 특징주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신호가 아닐까. 어딘가 집중된 것보다는 이렇게 온기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오늘 주요 기사 뭐 미국 국채금리 하락하고 금리 인상론 후퇴되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외에 뭐 2차 국민성장펀드 3분기에 나온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코스닥 관련이죠.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에 중국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K컨텐츠 핵심 광물 돌파구 찾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생일을 맞이해서 또 이란 쪽이 해결이 돼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젤런스키와 푸틴 또 통화를 했죠. 우크라이나 종전론이 또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트럼프 또 SNS에 김정은과 예전에 그 산책하는 장면을 또 올리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왜 올렸을까? 이란이 끝났으니까 뭔가 다른 쪽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뜬구름같이 경협주가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나머지 뭐 ETF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은 이란 협상 타결이었다. 이게 우리 시장을 강하게 밀어 올렸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이 아쉬웠는데 뭐 뒤에 그건 천천히 올라가면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라운드 상황 꽤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진 그라운드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자,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좀 볼까요? 자, 우리 포메이션을 여러 가지 그 포메이션이 있지만은 우리 홍명보호의 또 포메이션, 지난 체코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같은 포메이션이었죠.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가 또 이겼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자, 여러 가지 포메이션인데 우리 저의 그 포메이션은 이렇게 간다 그랬죠. 433 포메이션으로 간다. 433. 기본적인 게 433 토탈 사커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 전쟁 같은 증시인데 뭐 공격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수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전략으로 간다 말씀드리고, 각 선수들을, 자원들을 배분해서 11명의 선수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들만 잘 뛴 게 아니고, 오늘 그 나중에 결과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도 있고, 우리 그 목요일 제가 이렇게 선수들을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배치하고,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이틀 딱 경기를 뛰었는데, 이 중에 막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도 있어요. 반면에 벌써 이제 옐로우 카드, 경고 먹은 선수 있다는 거, 그건 조금 함께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고 2번 먹으면 퇴장이에요, 퇴장. 다음 선수 빼버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보시기 전에
후보군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음 우리 포메이션에 우리 11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 11개 종목 외에 어떤 선수들이 오늘 활기차게 뛰었던가라는 겁니다.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기, LG노텍이 오늘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 자, 요 선수들은 우리가 잠깐 그 벤치에 좀 빼놨었는데, 왜냐면 이번 주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ETF 리밸런싱 가능성이 있다.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리밸런싱 물량이 나오면 어려운데, 지금 아침부터 갑자기 호재가 터졌죠. 대형 호재가 터지다 보니까 그걸 다 덮어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토막 났었던 LG전자가 강하게 튀어오는 모습,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현대오토에버까지. 그리고 2차 전지군에 들어가면은 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이틀 연속 강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이제 뭐 바이오 쪽이 좀 아쉽긴 한데, 바이오도 다크호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바이오 섹터 종목들도 아직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다. 다크호스로서. 그리고 한동안 또 한 3, 40% 급락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에너지 관련주가 또 셌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했고. 자, 거기다가 레인보우라든지 SPG, 로봇 관련주도 또 꽤 선전을 했죠? 괜찮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 SK 이런 지주사들도 오늘 역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한번 움직이면 뭐 이런 대형주가 막 15%씩 움직여요. 아래 위로 10%씩 움직인다는 거 부담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강해졌고 또 종목들이 가볍다. 변동성은 좀 있지만은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는 거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또 후보군 중에서 뭐 PSK라든지 삼양 NC캠, HD현대건설기계, 효성중공업 등등 있는데, HD건설기계는 재건주로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역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력 관련주, 한동안 고생했던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LIG 옛날 디펜스, DNA 같은 경우도 오늘 아주 강했죠. 원래 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방산주들은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막 같이 움직입니다. 자, HD현대중공업도 오늘 좋았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수급 관련해서 오늘 제가 그 전체 시장의 수급 관련해서 조금 주목한 게 어디냐면, 금융주 쪽에 뭐 반도체 이쪽은 들어오는 게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금융주 쪽이 좀 심상찮게 움직였다. 제가 2, 3주 전에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소부장 쪽에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금융주 쪽에 많이 붙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KB금융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후보군에 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우리 지난주 목요일 출동했던 11입니다. 자, 이렇게 11명의 선수를 포메이션을 짜서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오늘이 월요일 이틀 동안 이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던가. 자, 433 포메이션에서 최전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익 IPS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진으로서 고영, APR, 네이버, 수비진에는 SM, NC, 로보티즈, 삼양식품, 골키퍼는 또 우리 공격형 골키퍼, 현대차를 집어넣었죠. 자, 이 11명의 선수가 한 주도 아니죠. 이틀 동안 어떤 활약을 펼쳤던가, 이 중에 누가 경고를 먹었을 것인가 살펴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자, 엄지척 나왔네요. 엄지척. 삼성전자입니다. 이틀 동안 15.2%. 요건 이틀 동안 최고점 얼마까지 움직였던가,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5% 이상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역시 간판 스타다. 점수도 지난주 점수가 삼성전자가 한 70점대밖에 안 됐어요. 70점 후반대인데, 이틀 지나면서 수급 점수가 올라가면서 10점 이상, 수급 점수가 10점대로 올라서면서 88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우리 선수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했죠. 자, 두 번째 공격수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이틀 동안 10.5% 움직이는데 역시 엄지척입니다. 평가 감독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점수가 93점이에요.
무려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싶을 정도로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급 점수 18점, 실적 30, 차트 30, 그라운드 점수 15점에서 93점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 선수단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게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가 워낙에 지금 그 업황이 세고 다음 2, 4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업황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컨센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무려 93점대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선수단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다. 이틀 동안. 야, 이틀 동안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격진 3명 중에 또 한 명 쌍따봉 나왔습니다. 원익 IPS. 이야, 30% 이틀 동안. 이거 금리를 상한가 같잖아요. 오늘 조정이 좀 들어왔죠. 우리 애프터 시장까지 포함하면 원익 IPS가 한 2.7% 조정 정도가 나왔는데 한 3, 4% 조정은 양호합니다. 금리를 상한가 갔는데 이틀 동안 30% 움직였어요. 점수가 한 72점인 이유는 요거는 점수가 조금 다소 낮다는 생각이 들 건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서 조금 까먹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지 많이 올라 까먹은 거지 기본적인 체력이나 점수들이 고르게 너무 좋다 아직도. 오늘 또 순고르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서 오늘 엄지척 2개 감독이 최고 점수를 주는 게 원익 IPS다. 자, 우리 공격진들이 굉장히 잘 줬는데 미드필드진 잠깐 볼까요? 미드필드진. 자, 고영도 반도체주죠. 로봇주의자, 어려용 로봇주의자 반도체주입니다. 검사장비 쪽이죠. 자, 고영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23.8%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해줬습니다. 뭐 반도체주가 다 좋았으니까. 점수도 한 75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고영도 물론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한 4% 조정이 나왔는데 오른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괜찮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부장주들 조정이 나왔는데 좀 나왔죠? 이건 지난주까지 워낙 많이 올랐고 대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정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한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설비 투자 같은 경우가 예년에 없었던 기록적인 그런 설비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영 같은 경우가 23.8%를 올라가면서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또 역시 엄지척 하나를 주는 또 감독이 최고의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이 미드필드진 중에 한 종목이 APR인데 APR은 화장품 최고 종목이죠. 대장주입니다. 77점을 기록하고 점수는 비슷해요. 지난주와 비슷한데 한 주 동안 움직인 것 보면 오늘 괜찮았죠. 오늘 한 5% 움직였습니까? 괜찮았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금요일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이틀 동안 한 3.9%니까 소소하게 움직인 겁니다. 근데 워낙에 실적 모멘텀이 강해요. 2,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한 3.9% 움직였지만은 좀 아쉽지만은 저는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좀 더 기다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PR 미드필더진에서 잘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미드필더진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를 왜 넣느냐, 그 뭐 폭락한 종목, 젠슨 왕이 핥고 간 종목 그거 왜 집어넣느냐 말이 많았지만은 이틀 동안 17% 올랐습니다. 믿어준 만큼 충분히 해줬다. 점수도 74점, 뭐 지난주 목요일과 비슷해요.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한 게 없잖아요. 젠슨 왕가의 어떤 사업, 엔비디아와의 사업은 지금 이미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하나가 붙었는데 왜 주가는 제자리에 오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제가 강조드린 게 그 부분이었죠. 아니, 주가는 급등했다가 제자리에 왔는데 바뀐 게 없느냐? 바뀐 게 많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사업을 앞으로 같이 한다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제자리에 오냐고. 그 부분을 제가 목요일 강조드렸죠. 자, 그 이후에 이틀 동안 17%의 급등세를 보였다. 역시 엄지척이다. 좋은 평가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수비진으로 넘어가면, 자, SM이 경고 먹었습니다. 얘가 먹었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목요일. 제가 선수단을 뽑고 있는데, 마침 그 선수단을 뽑는 마지막 날, 그 목요일 날, SM이 약을 빨았는지 미친 듯이 달리더라. 얘가 그날 그 22%인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 선수를 안 뽑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넣어줬죠? 근데 이틀 동안 쩔어가지고 마이너스 8.6%.
아쉽죠. 아쉽죠. 근데 우리 그 중국 간다는 이야기가 들었죠.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거 통상사업부 장관이 지금 간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중국 간다만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은 이번 주에 경고 하나 먹었기 때문에 SM은 잘해야 돼요. SM은 잘해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이거 경고 한 방 더 먹으면 얘는 퇴장입니다. 일단 경고 한번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줬고. 자, 수비진 중에서 또 하나. NC. 뭐, 고만고만했어요. 75점 정도 점수에 한 4.8% 움직였는데, 다른 종목들을 막 뛴 거 생각하면 아쉬운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다만 이제 좀 소외 섹터라고 봐야 되나, 게임주가? 약간 소외 섹터지 않습니까? 예, 같이 갈 놈이 없어. 혼자 외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은 있었지만은, 실적 좋고, 이번 2, 3분기 실적 시즌에 아마 기대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문제의 선수입니다. 문제의 선수. 로보티즈 나와서 빵빵거린 게 아니고, 시간 다 됐다는 얘기예요. 경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생각했거든요. 로보티즈는 지난주에 그 점수가 한 58점이 나왔는데 58점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의 주전으로 기용했죠. 그래서 이거 학연 지연 아니냐 욕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틀 동안 29% 뛰었어요. 급등했습니다. 역시 학연 지연 아니다, 그죠? 굉장히 잘해줬고 점수도 58점에서 70점까지 뛰었어요. 잘했다. 예, 충분히 제값했다. 따봉을 드립니다. 다만 따따봉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엄지척 2개를 드릴 수도 있는데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엄지척 하나만 주는 겁니다.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외에 삼양식품도 수비수로 집어넣었는데 여기도 좀 외로워요 지금. 같이 막 손잡고 막 같이 2차전지 뛰고 반도체 뛰고 로봇주 뛰고 하는데 라면 회사는 2개밖에 없잖아요. 너무 외롭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하지만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선수단 중에서 한 선수가 또 있죠. 그렇죠. 골 넣는 골키퍼. 현대차입니다. 한 이틀 동안에 10% 이상 뛰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역시 골 넣는 골키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골키퍼로 현대차를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71점 정도의 좋은 점수를 유지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틀 동안 10% 올라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맷집도 있고 체력도 있고 실적도 좋고 공격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골키퍼로서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선수단 중에서 오늘 경고 한 명 먹었습니다. 그리고 쌍따봉 하나 나왔고 따봉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한 종목이 좀 아쉬웠다. 그럴 수 있죠. 기회는 더 줍니다. 경고 2번 먹으면 아웃이 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편입했던 우리 선수단의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또 AS 약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내일 월화수 제가 9시 계속 방송이 진행이 되고 목요일은 이제 본방 9시 진행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마 오늘 경고 먹고 하는 종목도 누적되면 목요일 교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또 교체 투입할 유망주 중심으로 또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밤 9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셔서 내일도 여러분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